돈 리차드 리소가 발달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을 거쳐 한 수준을 올리기도 어렵지만 어쩌다가 이제 9수준에서 1수준으로 점프업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이요. 애니어그램을 배우면서 유형 때문에 다투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애니어그램을 가르칠 때 많은 분들이 타인 말고 자신을 봐라 라고 되게 누누이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내가 이미 몇 유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네가 거기에 토를 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기저에 있는 심리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런 유형 다툼의 이면에 열등감이 원인이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애니어그램을 처음에 배우고 나서는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덧셈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구구단을 외운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사람을 되게 파악하고 당신은 재미가 중요하시죠? 당신은 뭔가 완벽주의자군요. 이렇게 빨리빨리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걸로 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나 자신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일생을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은 회피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쪽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전에 그런 예시가 있었는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거에 대해 물어봤을 때 달리기가 재밌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이렇게 팔다리 휘젓는 게 뛰고 나면 숨차고 힘들고 그런데 왜 그게 재밌겠느냐.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달리기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잘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재미있게 느끼는 게 또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고요. 그 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감 대신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열등감 느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성적이 조금만 올라도 굉장히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상위권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리그는 더 치열하죠. 그래서 내가 10시간을 더 공부했어도 시험 당일에 정말 실수 하나로 한두 문제 틀리면 그게 등급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고 또한 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열등감을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데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셀프 토크라고 하죠. 스스로에게 해주는 말이 있죠. 아주 찰나 순간에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지나가는데요. 무의식을 자각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정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빠지는지 불안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감정의 낙폭 그리고 얼마나 사소한 일인지 큰 일인지에 따라서 잘못한 스스로를 얼마나 가해야 하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 중에 실수하거나 잘못한 자신의 모습,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심상을 살펴보면 정말 자신을 밟아 죽이고 칼로 찌르고 심한 분들은 죽여서 동물 밥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심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공격성이 이렇게까지 심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거나 어떤 상실의 슬픔을 느끼는 이런 감정들은요 정말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어려운 거죠. 제가 전에 내면의 비판자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링크 걸어둘게요. 이렇게 못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가해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치심은 존재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건데 나란 존재 자체가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경쟁 사회에서 상처 입고 병에 걸리신 분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에도 나오고요. 낳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자연은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공격성이 줄어들고 그래서 또 회복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 보면 의식 수준에 대해 다룬 부분이 있잖아요. 가장 높은 1수준에서 가장 불건강한 9수준까지 있는데요. 돈 리차드 리소가 발달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을 거쳐 한 수준을 올리기도 어렵지만 어쩌다가 이제 9수준에서 1수준으로 점프업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굉장히 묘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9수준이면 사실 몸이나 마음이 완전 망가져 있을 수도 있고 녹숙자라던가 자신의 현실도 거의 엉망이 돼서 열등하고 무능한 자신에 대해서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9수준의 사람이 이런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람은 무능력한 자신을 보는 것이 어렵고 두렵습니다. 부모도 이 열등감을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우월감으로 대처하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강요하고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는데요. 가장 신의 사랑에 가까운 게 사실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이런 부모조차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찾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등감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자신의 어떤 무능력 때문에 좌절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꼭 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신이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이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몇 개월 안에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대인관계에서도 정말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죠. 코로나도 그렇고 자연재해도 그렇고 내가 정말 어디 취직하고 싶은데 100% 될 수 있다. 혹은 자영업자라면 손님이 오지 않으면 나는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불안이라는 것은 통제와도 굉장히 관련이 큰데요. 내가 세상을 통제하고 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열등한 감이 느껴지는 거고 인간 자체가 이렇게 원래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하죠. 그냥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신께 혹은 하늘에게 맡기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일 뿐입니다. 괜히 자신을 미워하고 닥달하면서 결과까지 통제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열등하고 부족한 나를 좀 부드럽게 대해주고 스스로에게 틀려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너그럽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명상에서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랍니다. 미움받을 용기에서 이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다뤘죠. 아들러는 열등감은 에너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들러가 굉장히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청력이 발달한 것들을 관찰하게 되거든요. 요즘처럼 좀 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내가 나의 열등한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서 다뤄봤고요. 이제 처음에 주제로 돌아가서 자꾸 유형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얘기가 맞고 그래서 내가 열등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시작할 때 굉장히 틀리는 것이 두렵고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여러모로 두렵고 걱정되는 측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일을 미루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나의 열등감을 조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서 나아가는 길을 택하시면 되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자신의 과거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고 내가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메일 주소로 또 질문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